뉴 이재명의 실체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지지자인 건 물론이고 일베 성향이 짙은 전형적인 B그룹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뉴 이재명 그룹의 이력, 운영자의 과거 게시글, 이런 것들을 보면 충격을 넘어 입에 담기도 힘든 게시글들을 게시한 게 확인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뉴 이재명 그룹 운영자 및 관리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 페이스북에는 송영길이 떡하니 올라와 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쓴 글을 좀 보면 최고위원 남성 2명, 박선원, 이건태 추천. 여성 최고위원 1명, 어쩔 수 없이 고민정 추천. 최민희가 되면 당대표와 당원들이 정신 흐트러져서 안됨. 자, 눈에 보이시죠? 김민석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박선원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얼마 전 출마 의사를 밝히실 것 같은데 추천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젊은 친구 한 명이 최고위원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변호사인 한동훈의 참모 박아무개와 어느 유튜브에 나갔더군요. 저는 속이 좁습니다. 국힘 시절 박의 특보였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낙선했고 몇 개월 후 치아 테러를 당했다고 두 번이나 썼는데도 위로차 전화 한 통 없었기에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하죠?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네. 그건 그거고 최고위원 추천 안 하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는 한동훈과 끝까지 갈 1급 참모입니다. 알고는 계셨는지. 뭔가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좀 찾아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이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MBC 라디오에서 국힘 전 대변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면서 얘를 민주당 대표로 부르고 얘를 국민의힘 대표로 부르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민주당의 대표인 것처럼 이런 방송을 하는데 방금 이 사람은요. 영선우라는 사람은 얘랑 같이 하다가 뭔가 삐졌어. 그래서 얘랑 같이 방송한 것만으로도 얘를 추천할 수 없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뉴 이재명 그룹. 뉴 이재명 그룹. 페이스북에 뉴 이재명 채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손가역이었습니다. 손가역이었다가 안철수 지지하는 걸로 바꿨다가 윤석열 지지하는 걸로 바꿨다가 한동훈 지지하는 걸로 바꿨다가 지금 뉴 이재명 그룹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간판가리를 하면서 색깔을 바꿔왔는지 이 채널을 폭파했다가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뉴 이재명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봤어요. 뉴 이재명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멤버가 24,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손가역부터 출발한 채널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새로 파는데 새로 안 파고 이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그런 건지 새로 안 파고 계속 간판을 갈면서 정체를 바꿔왔다는 겁니다. 어떤 글이 있는지 봤어요. 야, 일배예요. 일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편이라고요? 아니죠. 정청래의 역사, 고민정, 정청래가 친노 친문 적통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인정 안 할 것, 뭐 이러면서 정청래를 공격합니다. 이것도 뭐죠? 이슈 전파사. 혹시 용역이니? 요런 채널 것도 갖고 와가지고 정청래 공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아직도 갖고 옵니다. 과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경할 당일 씩 웃는 모습 개소름. 이거 가짜뉴스인 거 아시죠? 이거는 체포 동의안 있는 날 정청래가 전해철을 꼬시는 장면이에요. 의원총회 들어가기 전. 어떻게든 이재명 지키려고. 근데 이게 누굽니까? 롯봉기 김교순과 걔죠? 가짜뉴스를 막 뿌리는데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정청래라고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들어가기 전에 정청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가결할 것 같은 사람들 웃으면서 꼬시고 달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난 이후에 정청래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대통령 연임을 찬성합니다. 제가 요즘에 의심하는 거,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연임이라는 단어예요. 뉴 이재명 이 그룹, 페이스북 그룹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살만하니까 옛버릇도 도진 B시민. 예, 유시민한테 긁힌 애들 잔뜩 있었고요. 유시민, 우리 윤 대통령 거짓말하는 분 같지 않아. 이거를 들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비꼬는 거였어요. 이명박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쁜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은 그것조차도 못한다. 비꼬는 거였어요. 멍청하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한 말을 해석하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유시민이 윤석열 편들어준 거 봐라. 자, 이렇게 편집해서 가짜뉴스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 전해철, 양정철, 깐부 사이 정청래의 추악한 실체. 난리도 아니에요. 뉴 이재명이라는 채널에 정청래 까고 유시민 까고 일배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영선우는 송영기를 지금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자, 이 영선우라는 사람이 예전에 쓴 것 좀 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왈. 이재명이 4명의 여성 때문에 죽을 맛이랍니다. 배소연, 김부선, 김혜경, 박지현. 크흐. 며칠 전부터 기타 그룹에 문재인 추미애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는 그룹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한두 개의 윤석열 지지 그룹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 그룹에 가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주당 지지 그룹을 모두 나오신 후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마도 윤석열이나 한동훈 지지 채널이었을 거예요. 영선우란 사람이 이재명 조국 지지하는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 탈퇴하고 일로 들어와야 돼 라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윤석열, AI 윤석열 해경궁 갑질 의혹 들어보셨나요? 영선우란 사람이 지금 이재명 물고 빨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관용차를 자가용 이용하듯 사용하고 사모님 행차에 수십 명 공직자들이 도열하고 대단한 해경궁 마마 이런 거 리트윗하고 해경궁송 기생충은 몇 마리일까? 하루만 있어도 상하는 초밥을 10인분이나 시킨다면 김혜경표 법카 품앗이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안일애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과는 무슨 놈의 사과. 기자회견 위에 민주당사 들어서는 김혜경 여사 까기에 여념이 없었던 인간이에요. 애기별 루루님 감사합니다. 문조털레의 공통점은 사적 욕심이 없다는 걸 삶으로 증명한 분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조털레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김혜경 여사를 미친 듯이 까던 인간이 어느 순간에 한동훈한테 붙습니다. 한동훈한테 붙어요. 한동훈과 함께 이 사람이 영선우입니다. 근데 한동훈과 그렇게 가까이 가지는 못했나 봐. 사진 함께 찍은 사진은 없고 이런 거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이런 걸 또 올리고요. 두 입 가진 사나이.
이게 1배잖아요. 딱 1배잖아요. 본인은 사도세자비 해경군 김씨가 환생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지자이신가 봅니다. 라고 영선호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요. 가론 유다야 뭐야. 자, 뉴 이재명 그룹에 멤버 배지 관리자 영선호가 있고 소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소아라는 사람이 쓴 글, 옛날 글을 보면 민주당만 빼고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고, 2019년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 소부장 수출 금지 때렸을 때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은 친죽 종북의 혼이 빠져 반일 반미한 놈들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고요. 아니 차라리 3월이나 이때 넘겼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표하고 정청래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5월 달에 넘겼다. 여러분들 만약에 설사 5월 달에 넘겼다 그래도 민주당이 여러분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검찰개혁은 찬반이 엇갈리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어떤 모르는 사람은 검찰개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거 망칠 일 있습니까?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검찰개혁은 분명히 찬반이 갈리는 사탄인데 6.3 지방선거를 막 앞두고 5월달에 총리가 국회에다가 떠넘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짓이죠. 응? 이거는 팩트체크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5월에 넘기려고 했긴 했던 건가요? 정청래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대요. 당대표가 정청래인데 총리실로부터 검찰개혁 정부안을 뭐 처리를 해라라고 제안을, 아니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들통난 거짓말을, 만약에 제안을 받았으면 들통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5월달 한창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당대표가 이 제안을 받은 게 말이, 그러니까 제안을 한 것도 문제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오늘 1인 1표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략이 좀 보여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검찰개혁, 1인 1표제, 합당이 키워드일 거예요. 제가 보면. 그쵸? 아마 이번에 권리당원의 마음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1인 1표제 문제, 그 다음에 합당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일 거예요. 근데 가장 민주당의 전통적인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권리당원들이 검찰개혁만큼은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좀 남겨놔야 된다는 이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사실 좀 존치해야 된다는 찬성파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1차적인 반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검찰, 얼마 전에 정부안이 민주당에서 넘어왔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에게 속았다. 그때 요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이 깜짝 놀래갖고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대로는 통과 못 시킵니다. 진짜로. 그때 제가 취재한 바로 정청래 대표가 워낙 당심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보안수사권 존치의 어떤 그 의미로 정부안이 넘어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통과시켰다가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의 경기도지사랑 박은정 의원, 거기에 그 누구죠? 김용민 의원, 이렇게 정청래 대표실에서 요번에 통과된 거 있죠. 그 중수청법, 공수청법을 다시 우리가 원했고 그 법사위 안대로 대부분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1차적으로 통과됐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 198조, 그 다음에 검찰청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이제 눈치가 빠르죠.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전당대회 이슈가 부각될 게 뻔하니까 어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검찰개혁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슈화를 차단시킨 거죠. 전략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지적했죠. 그동안 국민 혈세 17억 써가면서 8개월 동안 만들어낸 거라도 내봐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8개월 동안 쥐고 있었냐 이거죠. 그러면 정부 안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지라도 그 흔적이라도 내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지도 않으면 그 17억 그 여태까지 검찰개혁 추진단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야지 국회에서 정부안이 어떤 건지 보고 그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갖고 앞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더 상세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출을 안 할 거였으면 그냥 국회에 맡겼으면 돼요. 작년 10월에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본인들이 만든다고 하면서 가져갔으면 제출은 해야죠. 그럼 왜 제출 못하냐? 그건 분명히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존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제출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결국은 사람들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만들어놨던 것을 제출을 하는 순간 여봐라 검찰개혁 남겨놓으려고 여태까지 시간 끌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김민석 총리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럼 왜? 이건 전당대회의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문제가 어제 보안수사권 사전에 차단 효과가 모든 게 전당대회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오늘 김민석 총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 혓바닥이 길면 늘 문제가 돼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누가 떠들었죠? 김남희가 떠들었죠. 20대 30대 청년에 가산점을 주자. 거기에 전현희도 한번 떠들었다가 여러분들이 문자행동을 했다가 나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난리쳤죠. 얘네들은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김남희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게 문제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돈과 조직력을 앞세운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이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여러분들 돈과 조직을 앞세운 권리당원 모집, 솔직히 총리님 까놓고 얘기하면요, 정청래가 돈과 조직이 많습니까? 현재 김민석 총리가 뉴 이재명 세력과 더민혁 돈과 조직은 본인이 훨씬 앞서요. 무슨 돈과 조직을 앞세워서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권리당원 모집의 경쟁이 이어질 경우, 그리고 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만약에 1인 1표제가 돈과 조직에 의해서 권리당원 모집이 이어질 경우는 장원 주권 취지가 훼손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럼 6개월 이상 돈을 내야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이번 전당대회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당과 조직력을 앞세워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권리당원들은 확정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이번 전당대회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굳이 1인 1표제를 왜 지금 축소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죠. 이거 앞으로는 일어날 일이잖아요. 돈과 조직이 있으면 권리당원들을 막 모집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확정된 권리당원으로 치르는 전당대회니까 이번 전당대회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맞아요. 우리 잼님 말씀대로 오히려 여태까지 대의원들 포섭해갖고 버스 태워주고 대의원들 자기 말 듣게 해갖고 대의원들에게 1인당 70표 90표씩 들면서 그게 여러분들 결국은 개파들이 누가 더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당원 주권 취지가 훼손됐던 거 아니에요?
제가 김민석 총리보다 정치는 모르지만 오히려 대의원 15,000명이 민주당의 100만 이상의 당원들의 민심을 어긋난 15,000명의 대의원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게 오히려 당원 주권을 왜곡하는 심각한 병폐 형상이 아니었나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잡고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과 조직은 오히려 개파들 많은 사람들이 대의원이 있을 때 편했던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찐명이라고 우기는 그 조직들이 훨씬 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의원이 과거같이 1인당 70표 또는 90표가 된다 그러면요, 정청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못합니다. 정말 맞죠? 1인당 1대 20만 돼도 정청래 출마 못해요. 과거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랑 전당대회 했을 때 권리당원들의 표에서 63대 35로 이겨요. 대의원에서는 져요. 1인 20표제. 그거 어떤 정상이죠? 국회의원들 조직이 세니까 대의원에서 앞서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찐명파리들이 대부분 100명 이상, 거의 120명 가까이 반정청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의원 몇 명 갖고 있어요? 1인당 45명씩 더해보세요. 10명이면 450, 100명이면 4,500, 120명 거의 5,000명. 권리당원 15,000명 중에 5,000명을 국회의원들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말 다 했죠. 투표 하나만 하죠. 근데 어때요? 이제 대의원 그 맨날 관광버스에 45인석 딱 맞춰갖고 싣고 오다가 귀한 사람들이잖아. 대의원 여러분들 45 곱하기 90 봐봐. 5영은 0, 4영은 0, 95 45, 49 36, 4,000표. 45명이 여러분들 권리당원 4,000표야. 대박이지? 국회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4,000표를 쓸 버스에 싣고 다니는 거야. 과거에 90표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10명이면 4만 표예요. 4만 표. 대박이죠? 국회의원 10명이면 권리당원 4만 표를 좌지우지했던 거야. 국회의원 100명이면 뭐죠? 권리당원 40만 명 표를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45 곱하기 90 하면 4,000표잖아요. 국회의원 100명이 대의원 45명만 잡고 있으면요, 권리당원 40만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치렀던 거예요. 국힘당도 1인 1표제인데. 지금 어떠죠? 아무리 버스에 45명 싣고 와도 우리끼리 이 방송에서 45명이 민주당의 정청래 찍자 그러면 45대 45가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뉴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새끼들이 민주당의 최대 개파인데, 자기들애들이 하필 최대 개파가 됐을 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1대1로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최고위원도 세울 수가 없고 자기네 마음대로 당대표도 만들 수 없으니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하고,